네, 안녕하십니까.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혜입니다. 네, 정신장애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 네, 오늘 지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애성 성격 장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제목은 보고 들어오셨죠? 예, 제목에 보시면 집요한 사랑꾼, 경계성 인격 장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항상 제가 이제 뭐 여기나 블로그나 이렇게 업로드를 하다 보면은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본인이 해당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 때문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바로 그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집중적으로, 그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신장애 진단 평가 분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증세가 있는지,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뭐 정신장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 그러면 좀 뭔가를 바꿔야겠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자, 그걸 원하는 거고요, 제가. 자, 그래서 일단은 경계성 인격 장애가 뭔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네, 자, 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대표하는 영화는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거는 두 개 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자, 그런데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여성분, 커트머리한 여성분이 있는 이거는, 이 영화 제목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왼쪽에 문 뒤에 숨어 있는 여자분 보이시죠? 자, 저 여자분이 그 룸메이트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왼쪽에 있는 저 여자분이 오른쪽 여자를 따라하게 됩니다. 예, 따라하면서 머리도 커트를 치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뭐 모든 걸 다 따라하면서, 자, 경계성 인격 장애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사례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눈빛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이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바로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죠. 케이블 가이.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영화 자체는, 조금 코믹하게 그렸어요. 짐 캐리가 나오다 보니까 막 액션도 막 오버 액션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엉뚱한 모습을 나왔는데, 사실 이 영화 자체에서도 전형적인 경계성 인격 장애자의 모습을 케이블 가이를 통해서 짐 캐리가 연기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 케이블 가이죠. 이제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굉장히 유쾌해요. 엄청 뭐 신나하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떤 남성을 새로 이사 온, 어떤 이제 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제 TV를 보려니까.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남자를 보고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되죠. 누구한테? 예, 바로 그 남자분한테. 처음에는 엄청 호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호의가 점점 지나치게 되면서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뭐 어떤 거? 예, 넌 나랑만 놀아야 돼. 넌 나랑만 친해야 돼.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집착하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혹시라도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영화를 통해서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지금 제가 좀 위험한 독신녀, 이건 좀 약간 스릴러예요. 자, 그리고 케이블가이, 이건 좀 약간 명랑하게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화면 보시죠. 자, 이들은 닥쳐올 이별이나 배척 또는 외적인 구조의 상실에 직면하게 되면 자아상, 정동, 인지, 행동 이런 데 있어서 엄청 심각한 변화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있다.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며 짧은 이별의 순간이나 어쩔 수 없는 계획의 변경에 부딪혔을 때도 매우 강한 유기불안. 자, 유기불안이 뭐죠? 버림받는 거에 대한 불안이죠. 이런 걸 느끼고
부적절한 분노를 터뜨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뭐 정상적인 성인이다, 특히 성인이요, 이제 이랬을 때는 뭐 우리가 어떤 뭐 좀 닥친 뭐 이별을 한다거나, 물론 이별을 하면 슬프죠. 그런데 이별, 어떤 외적인 뭔가가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상실하게 됐다, 직장을 잃었다, 친구와 멀리 떨어지게 됐다, 뭐 누가 이사를 간다, 뭐 아니면 연인과 헤어진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뭐 안 슬프면은 그게 오히려 로봇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슬픔과 공허함과 뭐 이런 허무함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하는데 극복해내죠. 예, 물론 어느 정도 슬픔에 빠졌다가 시간이 걸려서 극복해내요.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성격이 어떠냐, 이제 경계성을 가진 분들인 경우에는 상실에 직면을 하게 되면, 어떤 외적인 그런 요인이 있을 때 갑자기 자기 자신, 뭐 그리고 인지 능력, 행동,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심각한 변화가 초래된다. 매우 히스테리컬해진다거나,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도 느낄 때, 쟤 어떻게 왜 저래 막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인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일부러 날 버렸다, 저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제가 날 피해서 일부러 이사를 갔다, 뭐 이런 인지적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해요. 짧은 이별의 순간, 그러니까 뭐 잠깐 출장 좀 갔다 올게, 그래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장 가지 마, 너 출장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꼼짝을 못하게, 이런 거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가? 대상, 상대, 꼭 인간, 대인관계에서 이런 게 나타나겠죠. 아주 그냥 이러다 보니까 잠깐 몇 시간 떨어져 있고 잠깐 출장 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냥 상대방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네, 자, 다음 보시죠. 자,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단지 몇 분이 늦거나 약속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심하게, 여기 발작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발작하거나 화를 낸다. 자, 처음 한두 번 만나고는 상대방이 자신을 돌봐주거나 사랑할 사람이라고 뭐 이상화를 하고, 상대방이 많은 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해요. 초기에 가까운 관계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한두 번 만나고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오래 만난 것처럼 편하네요, 뭐 좋아요, 이렇게 우리의 느낌이란 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데 그래도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뭐 인간관계 깊이가 생기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이렇게도 이런 경우도 겪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연인이든 친구든 그냥 뭐 선후배든 뭐가 됐든 간에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 이렇게 친해지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두 번 만났는데 막 그냥 갑자기 뭐 우리가 한 10년 만난 베프처럼 엄청 막 이렇게 막 찰떡궁합이 되기를 엄청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찰떡궁합이 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뭐 좀 뭔가를 해주고 싶고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찰떡궁합이 되면서 너 어디야? 집에 와. 어디야? 뭐해? 이러면서 엄청 상대방을 구속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뭐 또 이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뭐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좀 약속을 하고, 사실 안 늦는 게 좋지만 뭐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조금 늦게 가거나 뭐 교통이라든지 그럴 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약속을 좀 연기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못 견뎌요. 그러면 화를 내요. 완전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심하게 발작, 이렇게 나왔죠. 거의 너무 사람이 확 변하면서, 아니 뭐 약속을 늦출 거면 뭐하러 약속을 해,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상대방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서워, 물론 내가 잘못은 했지만 좀 늦고 약속을 연기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험 있으세요? 이래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상대한테 당해본 적 있으세요? 경계성 장애가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네, 자, 다음 보시죠.
자, 상대방이 충분히 돌봐주지 않거나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상화했던 상대방을 갑자기 평가절하하는 방향으로 쉽게, 여기서도 쉽게 태도를 바꾼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타인과의 감정이입이 가능하고 남을 돌봐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자기성이랑 좀 다르죠. 감정이입도 가능하고 남을 돌봐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행위는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보답이라는 게 들어가죠.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에 응해줄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예상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좀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친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너무 이상화를 시켜서 사람이 너무 괜찮고 인간성이 좋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남들에게 막 너무 이렇게 이상화를 해서 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변덕같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약속 시간을 늦어서 나를 상처해줬어. 웬일이야? 약속을 연기해서 나한테 화가 나겠어. 자, 이러면 갑자기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걔가 내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걔 진짜 말이야 하면서 인간성이 좀 그런 것 같아 하면서 엄청 갑자기 태도를 확 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오늘 또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뭐지?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정이입이 되고 남을 좀 돌봐주거나 이럴 수 있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가 항상 always 언제나 everybody everyday 네 every time everyday 내 옆에 항상 있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내가 널 돌봐줄게. 자, 과연 이렇게 우리가 가족 간에도 이렇게까지 24시간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죠. 어떻게 매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친구 관계다, 뭐 연인 관계다, 뭐 배우자다, 뭐 이렇다. 그러면은 어떤 걸 요구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뭐라죠? 전화. 예, 어디야? 뭐해? 뭐 먹었어? 뭐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전화라고 하루 종일 카톡하고 이러면서 그 상대가 뭐라고 있고 내가 뭐라고 있는지 너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잠깐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집착적으로 전화하고 연락을 한다라는 거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죠. 자, 이들은 상대방을 천사 같은 지지자로 보다가 잔인한 처벌자로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 네, 앞에서 말한 거랑 좀 비슷하죠? 자, 그 이유는 돌봐주는 대상을 이상화했다가 그러한 기대가 깨지거나 또는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거나 거절할 것이다. 뭐 이런 예감이, 이 사람들은 예감도 진짜 막 엄청 많아요. 이런 예감이 생기기 때문인데 지속적이고 현저하게 불안정한 자아상이나 자아 지각이 이게 특징인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지금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상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사로 표현을 하겠죠. 이 사람 너무 괜찮아. 너무 착해. 너무 인간성 훌륭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갑자기 표정이 좀 안 좋아. 갑자기 연락을 안 해. 하루에 전화를 20번 했는데 오늘 19번 했어. 그럼 한 번을 안 한 거야. 그럼 이게 뭐지? 얘가 지금 마음이 식었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만의 예측과 예감 뭐 이런 추측을 난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맞아. 맞아. 얘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것도 줬는데 이번에는 안 줬어. 막 이런 단서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얘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아까처럼 바꾼다고 그러죠. 태도를. 입장을 바꾸는 거죠. 천사였던 상대를 이제 악마로 표시를 하면 막 저런 사악한 인간이 세상에 둘도 없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경계성의 특징이 좀 현저하게 불안정한 자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자존감이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런 것도 사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 예, 인지하는 자신에 대한 게 그 어떤 개념이 일관적인 거예요. 나는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이럴 때는 이래. 그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고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지만 이건 못해. 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일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경계성 장애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정체감, 자아에 대한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극적인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도 됐다, 나쁜 사람도 됐다, 뭐 이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겪더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자아 이미지에 있어서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있다. 자, 목적, 가치, 직업적 야망의 변화가 좀 특징적인데 직업이나 성적 정체감, 가치 및 친구 등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견해나 계획이 갑자기 바뀌기도 한다. 자, 이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애원자에게 뭐 과거의 학대에 대해서 정당한 복수를 하는 보복자로 역할을 갑자기 바꾸기도 한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분들이 특징이 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변덕이 좀 심하다라고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변덕이 심하다고 다 경계성이야 이건 아닌데 이런 경계성 환자들을 보니까 특징이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걸 이제 좀 염두하고 보시면요 수시로 바뀌어요. 예, 나 저거 할래 했다가 아니야 나 저거 별로야 나 이거 할래 했다가 아니야 이것도 보니까 별로야 이거 할래 막 이런 거. 야 뭐 요새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야 누가 돈을 얼마나 번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할래 와 시작을 했다가 끈기가 없어요. 오래 못 가고 흐지부지. 또 저거 한대 그러면 저게 괜찮대 그럼 그래 그래서 했다가 바뀌는. 자, 그래서 뭐 어떤 직업도 좀 자주 바꾸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성적 정체감이라는 것도 좀 표현을 했는데 예 뭐 성적 정체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도 뭐 나의 성적인 정체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나는 뭐 이렇게 뭐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여자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해, 뭐 내지는 예, 뭐 어떤 좀 약간 나중에 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그리고 나의 가치, 친구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게 다 너무 쉽게 극적으로 극과 극으로 달리면서 바뀌는 성향이 있더라.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거냐면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너 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타인에게 좀 매달리는 거죠. 네가 있어야 돼. 너 내 옆에 있어야 돼. 넌 나 사라지면 안 돼. 꼭 있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다가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잔혹한 복수자로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수할 거야. 너를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극적으로 진짜 보복자로 복수를 하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랬어? 그럼 난 너한테 꼭 이걸 복수하겠다. 막 이런 성향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여기까지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해당이 되시는 게 몇 개 있나요? 더 구체적으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체계성이 없는 일이나 학교 상황에서 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니까 체계성이 없는 거요. 자, 이들은 최소한 두 가지 영역에서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충동성, 이거 중요하죠. 충동성을 나타내는데 뭐 도박을 하거나 무책임하게 돈을 낭비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약물을 악용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성생활 뭐 이런 거에 몰입을 하거나 무모한 운전 등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체계성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하겠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갑자기 자율적으로 이렇게 너 좀 이렇게 놓고 이 중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걸 알아서 해봐 이러면
갑자기 이걸 하다가 아니야 이거 별로 남들은 저거 하네 다시 집어치우고 저걸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일을 해내기가 어렵겠죠. 그쵸? 자 그래서 또 그리고 최소한 한 두 가지 영역에서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이제 충동, 이 충동성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를 극적으로 바꾸는 것도 사실은 충동성을 기반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충동성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에 그러냐? 도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무책임하게 내일을 생각 안 하고 막 돈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또 뭐 엄청 폭식 먹는 거, 예, 아니면 약물 중독, 약물 남용 혹은 안전하지 못한 뭐 성생활에 막 엄청 몰입을 해서 앞에 지금 나왔죠 성 정체가 예 그래서 막 무분별하게 막 성적인 막 이런 거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또 막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무모한 운전을 막 하거나 음주운전도 이런 거 해당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쵸? 자 다음 보시죠. 자 이들은 자살 시도, 자살 신용, 자살 위협 또 이런 자해 행위를 반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이별이나 거절의 위협이 있을 때 혹은 그의 책임이 늘어날 위험이 예상될 때 촉발된다. 기분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동을 나타낸다.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저 아시는 분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좀 큰 종합병원이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환자가 경계성 환자라고 볼 수도 있는 법한 분들이 오는데 대체로 어떻게 오냐? 뭐 커터칼로 이렇게 손목을 그어요. 예, 긋는데 뭐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진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안에 있는 뭐 동맥을 엄청 잘 안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진짜 이렇게 피부만 살짝 이렇게 해서 피가 조금 뚝뚝뚝뚝 나요. 그 상태로 본인이 스스로 119에 전화를 합니다. 해서 제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오겠죠? 119가 와서 싣고 병원에 가면 이분들 특징이 그런 진짜 실제로 환자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간호사하고 막 이렇게 뛰쳐나오면 전화기를 탁 주면서 이 사람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자살 시도, 자살 신용, 자살 위협 이런 자해 행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자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게 아니라 너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있겠죠. 대상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왜? 못 떠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이러면 죽겠다. 자, 봤지? 나 그었어. 자, 봤지? 나 자살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그러니까 이게 위협의 수단으로 자해 행위를 한다. 근데 반드시 그거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하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곁에 있어. 내 옆에 있어. 떠나지 마. 자, 이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예. 그래서 너 보통은 이제 뭐 좀 자기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잖아요. 자기 파괴. 나를 막 자해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이별이나 어떤 거절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노출됐을 때 이렇게 촉발되더라라는 거죠. 상당히 그렇죠. 자, 보시죠. 자, 이들이 느끼는 기본적인 불쾌한 기분은 흔히 분노, 심한 공포, 낙담 등에 의해서 중단이 되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동안에도 거의 해소되지 않는다. 자, 이런 사파들은 이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극단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만성적인 공허감에 시달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성적인 공허감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있죠. 어떤 신념이냐면 대인관계에서 너와 내가 하나다. 예, 이렇게. 예, 이런 관계를 이 사람들은 원해요. 아까도 계속 지금 말한 게 뭐죠? 만약 이런 사람이 연인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친구다. 그러면 절교를 해야 되나요? 연인이다. 헤어져야 되나요? 잘 못 헤어질걸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너가 나랑 너의 모든 걸 알고 싶고 나의 모든 걸 네가 알아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인 전제는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나와 똑같이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 하나 되는 이런 관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 깊은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만성적인 공허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내맘 같은 사람이 없어. 나는 이렇게까지 누굴 좋아해서 막 했는데 돌아오는 건 허탈함이야. 막 이런 허무해.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또 보시죠. 자, 그런데 이들은 또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걸 또 찾아다닌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부적절하고 심하게 화를 자주 내고 자신의 분노를 좀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심한 빈정거림, 신랄한 비난, 독설, 막 이런 걸 퍼붓기도 하는데요. 자, 이들의 분노는 그들의 보호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회피하는 눈치가 보일 때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자, 이분들이 또 진짜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약간 이제 성향이 이렇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의가 다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되는 관계를 원하고 자 비합리적이지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는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화를 내고 막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액션을 막 자살 신용까지 하고 막 못 가게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 주로 막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이렇게 좀 소홀한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신념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엄청 화를 좀 자주 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를 낼 때도 분노 조절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조금 이렇게 야 넌 왜 이러니 뭐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이래가지고 뭐 어떻겠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또 방금 읽었듯이 빈정거림, 신랄한 비난, 독설 막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싸우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지금 불편해. 나는 이래서 이런 마음에 이랬는데 너는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싸움을 하거나 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그게 아니라 계속 빈정거리죠. 그래. 너 그래. 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빈정거림을 해요. 아니면 신랄한 비난. 야, 돈도 없는 주제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좋냐? 막 이러면서 상대의 약점을 가지고 또 막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독설 막 이런 거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상대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너를 두고 갔을까? 내가 왜 이랬어? 혼자서 뭘 했을까? 막 이러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람이 누구나 똑같거든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계속 몰아붙이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 하기보단 됐어 안 봐 이렇게 이게 보통 인간 관계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인간관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에 나왔듯이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보시죠. 자 그런데 또 이들은 이렇게 화를 낸 뒤에는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시적으로 망상적 사고나 회리 증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보편화된 건 아니고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경계성 인격 장애자들은 목표가 실현되려는 순간 자신을 손상시킨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좋은 관계가 지속될 것이 확실해질 즈음에 관계를 깨버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런 거 진짜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신 적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 그때 그거 어떻게 됐어? 무슨 얘기야? 몰라? 막 이렇게 해리 증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보기는 좀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는 좀 많죠. 그러니까 목표가 실현되는 순간 이 사람하고 막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며칠 만에 막 가까워져서 막 이런 관계를 원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요. 막 해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하고 정말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 같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웃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백이라는 그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100개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너랑 나랑. 뭐 같이 계속 있어야 돼. 전화도 몇 번 해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겠죠. 자, 100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100개를 채우기까지는 막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막 집착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전화하고 옆에 있어라, 싸웠다가 비난했다, 칭찬했다, 뭐 이상화했다, 평가절하했다,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했어요. 했는데 얼추 뭐 보통은 보니까 한 100개 중에 50개 정도 되면 사람들이 떠나가더니 이 사람은 50개, 60개, 70개, 80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50개가 채워졌다가 떠나가면 나머지 50개를 못 채웠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 진짜 정말 이상적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서 내 옆에 계속 나를 계속 사랑하면서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느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로 없어지면 근데 나는 어떡하지? 이게 무의식 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깹니다. 관계를. 참 특이하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보시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경계성 인격 장애가 많냐라고 보면 일반 인구에서 약 2% 정도가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더라라는 이제 수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에 100명이 있다 이러면 한 2명은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신과 외래 환자의 약 10% 정도가 이렇게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신과를 찾는 정신과를 그러니까 일반에서가 아니라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10% 정도가 경계성이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정신과 입원 환자, 외래 환자가 아니라 입원을 하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한 약 20% 정도로 되더라.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임상군에서는 인격 장애로 진단받는 경우가 3에서 60% 정도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진단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제 여기서는 진짜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앞에서는 그냥 나도 해당된 것 같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내 친구가 저래. 내 남자친구가 그래. 내 여자친구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왜 이건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설령 나 이 중에서 5개 해당인데 그럼 나 경계성인가? 혹은 나 다 해당되는데 내가 경계성인가? 아니면 뭐 내 친구 누가 경계성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편적인 그냥 우리가 참고사항 물론 진단이긴 하지만 이 경계성 인격 장애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이거는 갖고는 안 되고요. 사실은 전문가한테 엄청 많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읽고 듣고 보고 나도 경계성이야. 야, 너 경계성이야. 막 이렇게 낙인 찍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지나갑니다. 아셨죠? 네. 자, 경계성 인격 장애 진단 기준에서 대인관계, 자아상,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심한 충동성 이제 이런 게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항목 중에 5가지 혹은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성 인격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먼저 보시죠. 1번.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유기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 여기서 이제 진단 기준에 보면 이제 뭐 자살 또는 자해 행위는 이제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 뭐 실제로 아까도 말했죠. 유기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뭐 어딜 떠나거나 이사를 가거나 헤어지거나 뭐 전학을 가거나 뭐가 있다. 전학이라고 하면 학생인데 학생은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진짜 이 헤어지는 유기 버림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다음 보시죠. 자, 극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반복되는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의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상을 아주 평가
이야 저라 하거나 아니면 이상화하거나 이렇게 극적인 걸 계속 반복해요. 예, 그래서 불안정한 강렬한 대인관계. 또 누구랑 친해지면 갑자기 그 사람하고 엄청 붙어 다녀요. 그러다 갑자기 또 뚝 끊어버리고 딴 사람하고 또 막 다녀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하고 붙어 다니는데 대상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정체감 혼란. 심각하고 지속적인 불안정한 자아상 또는 자아 지각을 갖고 있더라. 네. 자, 요거는 이제 뭐 좀 뭐 딱히 말씀 안 드려도 이해 가시죠? 네. 자, 네 번째. 자신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낭비, 성관계, 물질 남용, 무모한 운전, 폭식.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설명 들었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 있냐.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 신용, 자살 위협, 자해 행위를 하더라. 네, 이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앞에 1번하고 다른데 뭐 자살 행동 이런 게 다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이 있죠. 대상한테 뭔가를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액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떠나지 마. 내 옆에 있어. 뭐 이런 것들. 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뭐 결국은 다 그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신용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여섯 번째. 현저한 기분의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간헐적인 심한 불쾌감, 과민성, 불안 등이 수시간 정도 지속되지만 수일은 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수시간 너무 기분 나빠. 나 지금 말 시키지 마. 화났어.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또 며칠 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고 잠깐 그러니까 일명 변덕이 좀 심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만성적인 공허감.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불안정한 대인관계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렵다. 자주 우라통을 터뜨리고 항상 화를 내고 있다. 자주 몸싸움도 한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아홉 번째. 일과성으로 스트레스에 의한 망상적 사고 또는 심한 해리 증상도 있더라.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스트레스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뭘 잊어버리거나 뭐 좀 약간 망상, 뭔가 어떤 거죠. 뭐 그 상황, 현실하고 상관없이 네, 뭐 현실은 이런데 아니야 이건 다 잘 될 거야. 갑자기 여기 누가 와서 뭘 도와줄 거야. 막 이렇게 망상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해리 뭐 기억이 좀 안 나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자신을 혹은 타인을 특정 장애로 진단하는 행위는 부적절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검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는 제가 썼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지금 경계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쭉 나열한 것 중에, 나 이런 사람 알아. 라는 분 분명히 계실 거고, 나 이런데? 나도 이런 거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쵸? 맞죠? 네.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몇 개가 해당되고 혹은 뭐 전부가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과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나는 경계성 인격 장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셀프 진단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 조목조목해서 이렇게 이제 다 떼어놓고 이렇게 뭐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껴요. 이제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는지, 혹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요 라고 했을 때는 또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장애가 아니라 심리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많은 분들 구독하신 분들 또 많이 봐주시고 영상 끝에 꼭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그래야 또 제가 힘이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신장애에 대한 거는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